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있는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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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이제 카페 한줄 새말기에 많이 동참하고 계시는데 아직 동참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은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줄 새말기에 그 김진기 고사님 이제 쓰시대요. 그 딱 쓸 때 마음이 한 번은 딱 마음이 거기에 딱 집중이 되지요. 그걸 쓰는 순간.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매일 한다는 것이 그 막 잠시 하는 거만 한 김진기 고사님 10초만 하지요. 그 10초 동안 말하자면 허공으로서 나가 되거든.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니까 그것이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처님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
밥 한 숟가락 뜰 때에, 밥 한 숟가락 뜨는 그 시간이 딱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면 칠보보시를 허공에 가득 채우는 것보다 더 공덕이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자꾸 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늘 몸뚱이 내로서 늘 살고 있거든. 몸뚱이 내로서 살면 어떻게 돼요? 생사가 있지요. 왜? 몸뚱이에는 뭐가 붙어? 시간이 붙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딱 요점 파악이 돼야 돼요. 몸에는 뭐가 붙어요? 생사가 붙잖아요. 시간이 붙잖아요. 시간이 붙으면 그러면 멸할 때 내가 없어지나? 생할 때 내가 나고 멸할 때 없어지나?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면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없었나? 그럼 나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없다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혜란 씨 열로 오세요. 열로 오세요. 그래서 과연 나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말로 인간의 존엄성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라는 것이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존엄한 자리거든요. 존엄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그렇게 됐을 때 내 사고방식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뭐 나는 정말로 나쁜 짓 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누구는 알아요? 허공은 알아요. 바탕자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지. 안다는 게 누가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반드시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 몸이 나기 전에 내가 없었나? 나고 나서 내가 있나? 또 몸이 죽으면 내가 없어지나?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 내가 잘 때, 내가 생시에는 내가 잠에서 아침에 쿨쿨 자다가 눈 탁 뜨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같이 일어나요. 나라는 생각이 같이 일어난다고. 쿨쿨 잘 때는 내가 행복하다더니 슬프다더니 아프다더니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잔단 말이에요. 쿨쿨 자잖아요. 나라는 생각하고 자나요, 김진기 거사님? 쿨쿨 잘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디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생각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고 있지 않냐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는 생각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간단한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멍타임이 많아가지고 멍해가지고 있어. 버스 타고 가다가도 옛날에는 다 학교를 버스를 다 타고 다녔으니까 멍하고 있다가 정류장도 다 지나가 버려. 그래 자꾸 멍타임이 계속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그때 멍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지? 멍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냐고. 멍해 있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멍해 있을 때 나는 어디에 있냐. 틀림없이 의식도 있고 앉아있고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됐단 말이죠. 그거나 쿨쿨 잠들어서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그럼 나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없을 때. 육체는 있지. 육체는 그대로 있고 다 있었는데 나라는 생각이 없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라는 이 생각은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는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냐? 정말 나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봄직하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런 생멸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 생멸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자리, 그 바탕자리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생멸하고 있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그 자리를 자꾸 나라고 하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 전도몽상. 그래서 내가 있다, 나다. 지금 말을 하면 내가 말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화를 내는 자가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네. 화는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모습인데 자꾸 누가 화를 낸다고 한다? 내가 화를 낸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화를 내는데 누가 없다?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좋다 하는데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싫다는데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데 그 화를 내고 싫다 하는 그 행위자가 있다라고, 그걸 에고라고 하지요. 그것이 자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뒤바뀐 생각이라.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바탕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뿐인데 그걸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새말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좋아하고 이 자리가 싫어하고 이 자리가 밥을 먹고 이 자리가 공부를 하고 이 자리가 꿈을 꾸고 이 자리가 일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은 하는 행위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꿈꿔도 꿈꾸는 자가 없어. 일을 해도 일하는 자가 없어. 싫어해도 싫어하는 자가 없어. 그냥 그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는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떤 공부를 하게 되죠? 자꾸 쌓는 공부를 하게 돼요. 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목에다가 탁 힘을 줘. 그걸 아만심이라고 하지요. 내가 있다는 마음이에요. 내가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그거 자만심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우리 공부는 무슨 공부냐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공부를 자꾸 하는 거예요. 테이프를 돌리면 요새 뭐 녹음 때문에 난리던데 녹음이 안 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테이프가 돌아가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녹음을 해. 녹음을 해서 자꾸만 쌓아. 그것이 완전한 차이예요. 그래서 행위자가 있는 공부, 나라는 것이 있어서 행위자가 있는 공부와 행위자가 없는 공부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야 돼요. 김진기 거사님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내가 화가 확 났을 때 빛깔도 화가 나는구나. 변한다, 헛것이다. 한번 하면 그 하는 순간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바탕자리로 가. 그 말은 그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할 수만 있으면 그 화를 내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화가 저절로 조건이 다 돼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자꾸 해봐. 그러면 화라는 것이 하나의 작용이구나. 작용이구나. 그러면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질 줄 아니까 거기에
머물지를 않게 되죠. 이것이 진짜 공부예요. 머물지 않는 거. 머물지 않는 거. 그 머물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가 지금 몸뚱이 내려서 하는 공부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하는 공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확실히 그것이 요점 파악이 돼야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냐. 그거 옛날 어른들 화두 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거를 수없이 마음으로 이 말하자면 부딪혀서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고, 백봉 선생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요새는 뭐 인지도 발달되고 과학도 발달됐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치를 딱 제시를 해서 그 이치를 처음에는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계속 끌고 가라는 거야. 끌고 가면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오늘이 71쪽이죠. 어딘가 한번 밑에서 5번째. 어디에요? 71쪽이요? 71쪽 밑에서 5번째 예. 줄. 맞아요. 너 어디에요? 72페이지. 위에 세 번째? 예. 예. 오케이.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책 전체가 최상승 법문이기 때문에 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를 늘 드러내는 그 최상승 법문이 바로 그 법문이에요. 늘 상대의 성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바로 바탕자리를 늘 드러내는 법문이 무슨 법문이다? 최상승 법문이에요. 그것이요. 자,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건 성품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어디에 절대성 자리라고도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도 하고 법신 자리라고도 하고 허공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의 지금 이름이 아주 여러 개예요. 왜? 모습 없음을 나타내는 이름들이에요. 이름.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어떤 때에 따라서 그 이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엄경의 일체 유심조라고 하면 그 심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 절대성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말해도 좋아.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 성품이랄지 마음이랄지 절대성이랄지 법신이랄지 허공이랄지 이 이름을 갖다 대서 이게 손가락이거든요. 이름이라는 거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보고 달을 보게 하는데 달을 봐야 되죠. 그런데 손가락에 자꾸만 들어앉아. 절대성 자리를 만들고 허공을 만들고 막 계속 만들어. 그렇게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가락이다. 이름이다. 그 자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습 없음을 문자나 언어로 나타내려고 하니 이름이 필요해. 그래서 그 이름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마인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뭐 중국어는 뭔가 모르겠지만 뭐 그 나라 말이 다 언어가 틀릴 거 아니에요. 언어는 다 틀리더라도 그것을 나타내는 그 자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부 빌려온 이름이다.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요. 허공처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성품도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우리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허공자리, 성품자리 이렇게 하면
내 머리에 뭐가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일체만법을 나툴 수 있는 바탕자리,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자리,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 그러니까 일어나고 꺼지는 것, 불생, 불멸의 자리, 그지요? 그렇게 벌써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그렇게 내가 딱 이치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이름에 탁 달라붙으면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이치를 생각을 안 하고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딱 들어앉아 버려. 그래서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뭐냐면 허공병이에요. 비었다라는 병. 비었다라는 것도 뭡니까? 이름이에요. 이름.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인데 허공이라는 원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허공 사실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거는 뭐야?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 않는,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나툴 수 있는 바탕자리, 이렇게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는 자리, 성품도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고. 제가 이거를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어디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름에 들어앉으면 안 된다. 이름을 통해서 그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름이 가르치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경계에 낯질려서 일어나는 마음은 자꾸 변해.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자꾸 변해. 변하지만 그 마음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요. 자, 지금 앉아서 하면 되겠네요. 자, 김진기 거사님 한번 보지요. 자, 손을 이렇게 하면 뭐예요? 손이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그 다음에 있다 없다 해보죠. 자, 손이 또 손이 여기로 가면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손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이 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다 없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말이 있겠나요? 없지요. 그래서 이 손을 말하면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올라가면 있다, 이렇게 하면 손이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상대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화가 났어. 화가 났으면 화를 내가 나라는 행위자가 있죠. 내가 상대편을 보고 저 상대편이 뭐라고 했는데 내 기준이 안 맞아. 그럼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결국 말하면 내 인연과 조건이야.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내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화가 날 리가 없지. 최장한 것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애기 둘이가 장난감 가지고 싸워. 서로 막 자기 거라고 안 뺏기려고, 하나는 뺏기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60이나 넘어서 이래 보면 장난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그걸 보고 서로 땡기고 울고 불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우리는 그거 보고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의 인연과 조건이 있지 않으면 여기 상대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상대성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마음이죠. 우리가 쓰는 모든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났다 꺼졌다는 모든 마음뿐만이 아닙니다. 그지요? 눈으로 보는 빛깔, 귀로 듣는 이게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그렇습니다. 자꾸 변합니다.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자꾸 변해. 변하지만
화를 내는 마음이나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나 그 마음은 맨날 여여하다는 겁니다. 화를 낸다고 마음이 화에 물들어서 그 다음에 기쁠 때 기쁘지 못하냐? 그거 아니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기쁠 때는 기쁘고 또 슬플 때는 슬퍼. 막 슬프고 있다가 누가 탁 좋게 하면은 순식간에 또 마음이 좋아져. 그렇게 온갖 마음을 놔둘 수 있는 그 바탕자리는 허공 중에 구름이 있듯이 구름은 자꾸 변해가지만 그 허공은 마음자리는 변할래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 허공하고 한 가지요. 결국 지금 이것이 좀 어려운 거죠. 만년 전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만년 뒤 허공이나 만년 전 성품이나 지금 성품이나 만년 뒤의 성품이나 변하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 교수님 처음 오셨는 옛날 백봉 선생님 책은 읽어보셨죠? 읽어봤죠. 예, 읽어봤죠. 만년 전 허공이나 지금 허공이나 만년 뒤 허공이나 과학자시고 그러시니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험 자체가 같을지 모르지만은 예, 이제 보는 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 예, 우리가 발견하는 거, 예, 우리가 배운 거, 요즘 과학이라든지 예, 그런 거에 따라서 보는 견해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이 같겠죠. 예, 예. 그런데 결국 이 허공이 뭐다? 바로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에요. 이 점이 어려운데 이 점만 내가 딱 파악이 된다면 그냥 뭐라나 그런 거를 막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년 전 나나 지금 나나 만년 후의 나는 늘 여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어려운 점이 왜 어렵냐? 맨날 무엇을 나라고 하죠?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몸뚱이는 만년 전이 아니라 1초 전, 지금 1초 후의 내가 달라지는데 요 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몸뚱이 또는 변하는 마음과 동일시를 하는 한에서는 이런 공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전도몽상을 하고 있다. 뒤바뀌었다는 거는 앞면과 뒷면이 뒤바뀌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전도라고 해. 전도. 그래서 그 반야경에는 몽상이라고 해요. 꿈속의 생각이. 뒤바뀐 꿈속의 생각이. 꿈은 뭐야? 헛것이죠.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는 말이죠. 이게 뒤바뀐 뭐가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는 겁니까? 이기준 거사님, 이류 거사님. 실제로는 빗소년 자리가 예, 나인데 예, 몽뚱이 예, 아상으로 예.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상이라고 해요. 나라는 생각. 또 개아라고도 해요. 개인적인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라고도 하죠. 그죠? 에고라고. 또는 행위자라고. 이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을 얘기할 때 아상으로 하나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뒤바뀐 생각이 뭐야?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하느냐? 뒤바뀐 생각으로 얼마나 뒤바뀌게 행동하고 사고하느냐를 자세히 관찰을 해서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아는 것이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이 아상, 행위자가 있다는 것이 헛된 것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깨달음이 신비화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전부 다 처음에 오면은 다 아상, 개야, 이 뒤바뀐 생각 안 한 사람 없다 이 말이죠. 전부. 그러면 뒤바뀐 생각만 제대로 원 위치를 해놓으면, 생각을 바꾸면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 너무 오랫동안 이 몸뚱이와 내가 쓰는 마음을 내라고 자꾸 뭐라고 하냐? 통일시를 한다. 몸하고 내하고 맨날 같이 봐. 내가 화내고 슬프고 그거 하는 걸 맨날 같이 봐. 그거는 변하는 것인데, 계속 변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습 공식의 변하고 헛것이다를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면, 어떤 것이 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모습 없음이라 도저히 내가 걷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을 자꾸 걷어 잡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꾸 하다가 보면 변하는 것이 하나의 작용임을 알아요. 그래서 그 작용의 바탕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내 살림이 돼요. 뭘 외우고 익히고 그거 내 살림 아니에요. 그거요. 그건 부처님 살림이에요. 그래서 허공은 속히 알아듣는데 너의 성품 이러니 좀 어려워. 허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이 형성이 돼 있어. 텅 비었다. 근데 이제 또 허공을 본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뭘 봐요? 공간을 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허공하고 공간하고 구별이 안 돼요. 허공과 공간이 구별이 안 돼요. 공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양변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양변이 있거든. 모습이 있는 것은 시간, 모습이 없는 것은 공간이거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바탕이 허공이죠.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바탕이 허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허공을 본다면 공간의 바탕을 보는 것이거든. 근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 왜 잘 안 되냐? 왜 잘 안 되죠? 최정환 거사님. 최정환 거사님한테 좀 어렵겠다. 효유 거사님, 왜 처음에 잘 안 됩니까? 아상을 내라고 생각해요. 보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을, 허공을 보는 자가 있는 한에는 허공과 내가 뭐가 돼요? 상대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뭐든지 상대가 되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자가 있는 거지. 행위자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해수욕장 가서 파도를 가만히 봐. 파도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지고 밀려왔다 사라지고 밀려왔다 사라지고 자꾸 해.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 근데 처음에는 보는 나하고 파도하고 상대가 돼 있지요. 근데 수없이 그냥 봐.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보는 내가 사라지면 파도와 하나가 돼. 그거는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 되겠죠. 그거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지. 그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상대가 되면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되면 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 늘 내가 있어요. 화를 낼 때도 누가 있어요? 화를 내는 내가 있어요. 그 속에 내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뒤바뀐 생각인데 참 잘 안 없어져. 그러니까 뭐를 붙잡아? 내를 붙잡기는 어려우니까 화를 딱 붙잡아. 화를 붙잡아서 화가 나는구나.
이 화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하면 화가 사라져. 화가 사라지면 나라는 것도 상대가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처음에는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사라진다는 걸 처음에는 못 느껴. 화만 보이지. 그렇죠, 김진기 거사님? 화만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말은 내가 순간적으로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편안해진다는 이 얘기예요. 내가 있는 한은 늘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화가 딱 나면 또 머리에서 막 지진 나지. 그러면 화가 딱 나면 화를 딱 붙잡고 화가 나는구나. 변한다 할 것이다. 이러면 화가 사라져. 사라지면 상대도 같이 사라져. 화를 내는 자가 사라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 그런데 1초도 안 돼서 또 그 다음 하지요. 그럼 또 일어나요. 또 변한다 할 것이다 해. 그럼 또 나라는 것이 바탕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에요. 그 편해지는 순간. 그렇게 자꾸 공부를 지어가면 자기가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라. 말하자면 시스템을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요 시스템을, 이 구조를 느끼기 시작을 했을 때 그 구조가 사라지게 되는 거지. 요 시스템이 안 느껴지면 이게 어떻게 사라지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하는 공부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허공은 속히 알아듣겠는데 너희 성품. 이 성품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죠. 성품. 이 바탕자리, 나의 본래의 바탕자리, 본래 면목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지금까지 이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 나다. 참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줄을 한번 꺼놓지요. 이 몸뚱이를 향해서 자기 스스로 되돌아서 나다. 자, 몸뚱이를 나다 하는 것이 누가 나다라고 하나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나니 너니 생각할 수가 없어. 그지요? 그래서 몸뚱이를 봐. 누가 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봐. 봐서 그 모습에 들어앉아. 그래서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무슨 노름이라는 겁니까? 이 자리 모습에 들어앉아서 하는 노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습에 딱 들어앉는 순간 무엇을 잊어버린다? 본래의 내 바탕자리, 일으킨 자리는 잊어버리고 모습에만 들어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안 보여. 몸뚱이가 내구나 하는 순간 몸뚱이가 내구나 하는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최정환 거사님,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것을 딱 꺼버리면 소리가 사라지지요. 그럼 이 소리는 지금 전원을 켜서 이것이 돌아가는 인연에 따라 소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듣는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요. 근데 소리가 나는 순간 그냥 소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소리가 어떠니 저떠니 좋니 나쁘니 어쩌니 그냥 생각이 확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소리를 듣는 자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리 속에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광거사님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그럼 말을 하고 소리가 있고 없고 이거 반복이지요. 지금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사라져. 소리가 있다가 사라져. 그런데 나의 듣는 성품, 말하는 이 자리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맨날 어디에 들어가 있다?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있다가 없다를 놔두는 그 바탕자리는 잊어버려. 생각을 안 해. 그것만 문제다. 그러니까 새말귀는 뭐예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먹는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가 없는 자리가 화를 낸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뭐 꿈꾼다. 일한다. 그 일을 해 우리가. 일을 하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일을 하는데 일하는 데 들어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작용인데 이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지. 그 화를 내. 내가 싫어해. 좋아해. 내가 싫어한다. 이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싫어한다면 싫어한다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모습이거든. 근데 그 모습이 일어나는 바탕을 잊어버리죠. 왜? 여기가 싫다 좋다 하는데 싹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새말귀는 뭐를 하느냐면 늘 나의 바탕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거를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싫어한다 좋아한다가 뭘로 보이느냐? 하나의 변화로서 작용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그래서 그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새말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몸뚱이를 향해서 누가 내 스스로가 내가 되돌아서 나다라고 해. 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거기까지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근데 모습을 보는 동시에 모습에만 들어앉아. 그러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행위자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 행위자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성강거사님 그 메커니즘을 아시겠죠? 예. 예, 바탕자리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뿌리 생각, 나라는 생각. 그 생각이 모습에 들어앉아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거는 모습을 붙들어서 요 하고 있는 걸 자세히 관찰해서 요것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서 그 행위자를 추적을 해서 바탕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는 습성에 꽉 졸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불법의 상승도리는 절대 과학적입니다. 몇 천만 년이 지나더라도 과학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은 뭐냐? 과학은 무엇을 상대로 하느냐? 모습, 현상을 상대로 해요. 그렇지요. 저기 교수님 모습, 일어난 현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현상의 바탕을 상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그러니까 과학이 몇 천만 년이 지나도 과학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말은 과학은 현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학설이 자꾸 변해요. 모습이 변하듯이. 그런데 그 바탕, 그 말입니다. 과학이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과학이란 말을 빌려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과학은 우리가 평상 말하는 과학이지 과학이라는 뜻이고 뒤에 과학이라는 말은 이치에 아주 잘 맞는다 라는 과학입니다. 뒤에 과학은.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공부를 절대 관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관념이 되면 뭐라고 하냐면 신비화가 돼요. 신비화가 돼서 흐리멍덩하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 굴레를 더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 속에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도 감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라고 해. 하지만 관념으로 인생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의지해야지. 의타적인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본의로 하고 있다? 무엇을? 몸뚱이. 모습에 들어앉으면 전부 의타적이 됩니다. 왜? 상대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흐련 독존, 그러니까 독존한 자리거든. 그런데 자꾸만 몸뚱이가 내다해. 몸뚱이가 내다니까 자꾸 의지를 해야 되지요. 그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들어갑시다. 앞에서 허공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허공이나 만년전 허공이나 만년주 허공이나 한 가지요. 근데 요 밑에 학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변할 것이 없으므로 지금 허공이나 만년전 허공이나 만년후 허공이 같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 현재 이 학인은. 그러니까 시 공간의 개념이 벗어나 있다라는데 자기가 조금이라도 느낌이 와야 진짜 나를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죽지 않으려면 나지를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죽는다 산다에는 시간이 들러붙어. 그래서 시간 문제를 굉장히 투철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문제를 관찰을 하려면 무엇을 관찰해야 되나요? 시간 문제를 관찰하려면 무엇을 관찰을 해야 시간을 잘 관찰할 수 있습니까? 모습이 어떻다고요? 변하는 것을 잘 관찰을 하면 그 시간이라는 문제를 잘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문제를 관찰을 하려면 변하는 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럼 변하는 걸 잘 관찰을 하면 시간의 흐름을 알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님을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또 되풀이합니다. 몸뚱이 이건 가짜 아니에요.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거지. 자체성이 없는 것, 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가 가짜다. 가짜이기 때문에 자꾸 변한다.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는 말인데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변하는 것을 자꾸 보지 않는 한은 도저히 자체성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죠. 실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도 자 우리가 집에서 생활을 아침에 딱 자고 나면 일어나 그러면 내가 일어난다. 내가 걸어서 화장실에 가면 내가 걸어간다.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내가 오줌을 눈다.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샤워를 한다. 이렇게 해서 또박 한 번 잡고 두 번 잡고 세 번 잡고 네 번 잡고 연습을 횟수가 늘어나게 허리멍덩하게 하지 말고 그 횟수가 계속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말귀를 잡으려면 무엇이 앞서야 되느냐? 변하는 것이 앞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뭐예요?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걸어가는 거는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섰다가 앉으면 변하는 거예요. 오줌 누는 것도 몸에서 오줌이 바깥으로 배설되는 거니까 변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숟가락 올려서 씹어서 넘기는 것도 다 변하는 거예요. 샤워하는 것도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내가 몸을 움직여서 다 하고 따뜻한 물이 떨어지면 따뜻한 느낌이 나고 찬물이 떨어지면 찬 느낌이 나요. 이것이 뭘? 다
변하는 거예요. 전부 변하는 돌이에요. 그거를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변하고 것이구나. 변하고 것이구나. 변하고 것이구나.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깥으로 가는 것이 점점 나에게로 방향을 틀어서 내가 지금 찬물이 오면 차다고 느낌을 가지는 것, 더운 물이 오면 더운 물이 온다는 걸 느낌을 가지는 것, 밥을 먹으면 맛있다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점점 안에서 자꾸 변하는 도리를 자기 스스로 보는 힘을 기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꾸 바깥에서 이렇게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를 자꾸만 안쪽으로 돌리는 힘이 있어요. 이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보이는 그 경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 그럼 그 반응하는 걸 자꾸 보면 그 반응을 보는 그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새말귀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순서대로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진짜 내 살림살이를 가지는 것이고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알게 되는 거야. 강 교수님, 그런 거 개발하실 때도 말하자면 하다가 보면 깨우침이 있고 자기 깨달음이 있어야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니까 지식을 베이스로 하되 그 지식만 따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베이스로 하되 그 베이스에서 자기의 깨달음이 와야 새로운 것이 창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그것을 자기가 직접 해봐서 깨달음이 오면 또 다른 그 창의적인 자기 살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 창의적인 살림이라 해봐야 부처님하고 똑같은 살림이죠. 결국은. 그렇게 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몸뚱이 쉬지 않고 변하는 거 확실합니까? 김진기 거사님. 근데 의사들도 잘 모르던데요. 너무 몸은 잘 아는데 자기 몸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자기 몸에 들어오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몸뚱이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으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야. 무정물이야. 그런데 보고 듣고 말하고 온갖 글을 다 보고 화도 내고 온갖 글 다 하네.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해요? 이걸 누가 하냐고, 지금. 누가 하냐고. 누가 합니까? 말은 못 하겠지만 하는 놈이 있잖아요. 하는 놈.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몸뚱이가 변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못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디에 그게 있느냐 잘못이냐 몸뚱이가 내다 하는데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아, 몸뚱이가 정말 변하고 올 것이네. 정말 변하고 올 것이네. 이 마음이 확실히 들면 보고 듣고 말하고 지금 하고 어쩌고 하는 것이 전부 뭐다? 전부 이 자리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 자리는 뭐예요?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라.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이런 모습, 색, 성향, 미촉법이 전부 바탕자리의 작용으로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눈에. 그전에는 늘 상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나라 하는 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돼. 이 몸뚱이가 자꾸 변해 없어지고 나중에는 불구덩이나 흙구덩이로 가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래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래도 병이라고 합니다. 돌아서면 그래도. 이 선언에 오면 어때요? 분위기 자체가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만년전 허공이나 지금이나 만년 후나 변하지 않는 법신자리다. 그런데 문지방 딱 넘어가면 그냥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몸뚱이가 나다 하는 생각에 찌들려서 이것이 좀처럼 납득이 안 가고 또 그 다음에 의심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버림선언 갔더니 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나 하고 내가 이거 뭐 미쳤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듣고 생각하면 딱 믿어집니다. 정말 믿어질까요? 정말 믿어질까요? 이런 믿어지지. 왜? 사실이니까. 그때가야 참말로 공부가 됩니다. 내가 몸뚱이 내로 하면 그전에는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해야 참말로 그때부터 공부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몸뚱이가 내다 라고 하는 다른 생각을 놔둘 수 있는 그 바탕자리는 지금이나 만년이나 만년 후나 한 가지거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말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마음으로서의 나다. 여여부동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나다 하는 것이 딱 인정된단 말이죠. 우리 화요일날 능엄경 할 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견성은 부동하다. 인정될 때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잔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 이 법은 이렇게 따져 들어가지 않으면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좌우간 머리털만큼이라도 모습에 치우쳐서 어쩌고 하다가는 공부하면 할수록 외도가 굳어지기만 하는 거라. 백봉 선생님은 이걸 외도라고 합니다. 모습에 붙들리는 것을. 외도가 굳어지면 인생 문제 해결은 간감해. 내가 허공이란 말을 빌려 이런 말 하니까 그럴듯한 것 같이 참말로 기막힌 소식입니다. 솔직한 말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억년 소식을 이 자리에 가져옵니다. 억년 뒤에 이 소식도 이 자리에 가져와요.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어떻게 가져옵니까? 억년 전 소식, 억년 뒤의 소식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바로 이만 이대로가 억년 전 소식이고 억년 후의 소식입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내가 이럴 때 이제 선사들이 그렇게 하죠. 손을 내민다든지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누가 해요? 억년 전, 억년 후의 소식이 하기 때문에 때린다든지 화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하는데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조금이라도 모습에 조금이라도 붙들리면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방향을 갈 때 이렇게 그 방향을 해서 똑바로 가야지 처음에 0.001초가 탁 틀어져요. 그러면 0.001초가 나중에는 쭉 본인은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딴 길로 가버려. 이 공부는 그렇게 무서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대로 모습에 붙들리지 않는 겁니다.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공부입니다. 그래서 모습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